안녕하세요 여러분. 3주차 유아 수학적 사고와 탐구 행동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MS로 보시는 거 이제 좀 적응이 되셨죠? 목차는 두 가지입니다. 수학적 사고 그리고 유아의 수학적 탐구 행동과 수학 활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수학적 사고란 무엇인가? 그쵸? 수학적 사고. 그래서 이 사고, 수학적 사고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 사고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보고 유아의 수학적 사고 발달 단계와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사고와 관련된 용어로는요, 우리 개념, 지능, 지식. 근데 그 지식 중에서도 수학적 지식.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수학적 사고.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고 풀 수 있는 지능이 돼야 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학적 지식. 개념과 지능을 통해서 어떤 문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지식에는 절차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지식은 수학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이나 절차, 산술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수, 기호, 규칙, 계산 기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개념적 지식은 뭘까요? 개념을 정의하고 말로 표현하며 분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정의하고 말로 표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차적 지식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개념이란 뭐냐?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총합하여 얻은 관념. 너무 어려워. 여러분, 내가 컵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컵. 손잡이 있는 것도 컵. 손잡이 없는 것도 컵. 유리컵도 컵. 사기컵도 컵. 우리 그렇지만 컵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머릿속의 생각 있죠. 그게 개념. 냄비랑 컵이랑 다르죠. 컵 했는데 냄비가 생각나면 안 되지. 근데 요즘 애기들 가면 또 냄비처럼 양쪽으로 잡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컵 하면 생각나는 그 관념을 말하는 거죠. 그게 개념인 거야. 개념. 컵은 어떤 고정된 형태는 없어. 그러나 이런 것을 컵이라고 해야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 있죠. 그것이 개념인 거죠. 개념.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을 의미한다. 예. 그쵸?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과라는, 완전한 사과라는 게 있나요? 요게 사과야 라는 거. 우리 안에 관념 속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과라고 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빨간색도 사과, 초록색도 사과, 못난 것도 사과, 썩어진 것도 사과. 그 개념 어떻게 다 이렇게 해.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은 사과 안에 속해. 그래서 부사, 아우리. 저는 저기 외국에 있을 때는 주 이름을 많이 따요. 그쵸? 주 이름을 따서 워싱턴주 사과. 그쵸? 예, 그다음에 야끼마 사과. 야끼마가 꼭 일본에 있는 것 같죠? 워싱턴주 내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인데요. 그렇게 사과잖아요. 어쨌든 사과. 예, 사과라는 의미. 우리가 사과 하면 과일 안에 속한 거고, 그 사과는 새콤달콤하면서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 개념. 지능은 뭘까요? 지능.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사전적 지식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야 돼, 내가. 오늘도 제가 우리 저기 언니랑, 친정 언니랑 길을 걷다가 대추를 따는데요. 대추가 높은 곳에서는 아주 미니 사과처럼 큰 게 있고, 아래는 자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위에 있는 큰 사과를 따고 싶어. 근데 내가 3살짜리라면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먼저 대추는 먹는 거다라는 사전적 지식이 있어야지. 대추는 먹는 거야. 예, 그리고 이것을 따려고 하면 내가 손을 뻗어서 따야 돼. 근데 나의 키보다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구를 이용해야지.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뭐라도 갖다 놔야지. 그쵸? 근데 그런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3살짜리 아이라면 아, 막대기가 있나? 막대기로 치면 떨어질래나? 이런 거, 그거 지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인 거죠. 내가 저 높이 있는 사과를 따야 돼. 3살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높이 있는 사과를 따야 돼. 옆에 있는 아빠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의 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이야. 지능의 수준이야. 아빠가 편할 수도 있고 막 막대기를 구하러 다닐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를 찾으러 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사전적 지식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지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이 높다, 지능이 낮다, 얼마큼 문제 해결력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지식이 많이 쌓이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지능을 업해주는 거죠. 근데 책으로만 알고 있고 경험이 없게 되면 그 부조화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해. 그건 지능 아니에요. 이거 사전적 지식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능이다. 그래서 수학적 지식, 개념, 지능 이 모든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학적인 사고다. 그래서 수학적 지식, 개념, 지능은 수학적 과정을 통해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논리적인 정신활동.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대추가 있어. 그런데 높은 데는 정말 대추가 아주 커. 밑에 거는 대추가 작아. 그래서 큰 게 맛있거든. 저거를 어떻게 해야지? 먼저 머리로서 막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저거를 어떻게 해야 내 손 안에 내가 딸 수 있지? 이거. 그래서 수학적 사고는 수학적인 상황에서 수학적 지식 및 개념을 토대로 헤아리고 판단하고 궁리하는 과정. 여러분 궁리 잘하잖아. 그러니까 논리 수학적인 사고력이 있는 분들이라니까 궁리를 안 하는 사람은 수학적 사고력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궁리를 많이 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엄마들이 우리 원에 더 신뢰하고 오게 할 수 있을까? 늘 연구하시잖아요. 궁리하시잖아요. 궁리가 연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연구자야. 궁리하는 과정. 이거 잊지 마세요. 정말 수학적 사고력은 어떤 문제를 보고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게 뇌를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막 궁리하는 거. 그게 수학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궁리하는 거. 여러분 아주 수학적 사고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걸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누가 얘기 안 해줬잖아. 제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수학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궁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수학적 지식과 개념을 토대로 헤아리고 판단하도록 조금 더 노력하자. 예. 그리고 유아의 수학적 사고 발달 단계와 특징을 볼게요. 그 인지 발달의 단계를 말한 사람 삐아제잖아요. 그쵸? 그 수학적 사고, 그 사고력이 인지 발달인 거잖아요. 이제 이거 다 외워야지. 인지 발달 단계와 다를 바가 없다. 출생에서 2세는 뭘로 수학적인 사고력을 이 아이가 배울까요? 발달시킬까요? 감각으로. 그래서 감각 운동기. 뭘로 수학을 발달한다고요? 감각으로. 그래서 감각 운동기라고요. 근데 그 감각은 우리 몸에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잖아. 또는 더 넓게는 영성이라고 해서 육감각, 7감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5감각을 얘기하죠. 그래서 영아 교육에 있어서 5감 발달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모든 프로그램은 5감 발달, 5감 자극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유아 시기에는 아이는 그냥 놔둬도 5감으로 통해서 이 아이는 감각을 느껴. 그러니까 감각적인 상호작용을 해야지. 5감 발문법, 비고치키의 그 비계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오감 발문법. 얘가 맛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 냄새가 어떤 건지, 너가 뭘 보고 있는지, 형태적인 건 어떤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이거. 그쵸? 다양한 감각. 근데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각은 제가 오감각이라고 했어요. 오감각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에 넣고 던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막 문질러보고 만져보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 발달을 하고 있는 거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는 전조잡기 3에서 5세. 유아의 사고와 개념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서 조금 더 감각적인 것보다 이제 좀 눈으로 본 거, 직관적인 거,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직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요. 또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좀 움직이면 다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쵸? 물알론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무슨 발달이다? 사고와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다. 자, 구체적 조작기 6에서 12개월. 이제 눈으로 보는 직관적인 사고를 넘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들어. 여기에 자, 이거 보세요. 이 상자가가 있어. 이 상자각이 있는데 이 상자각에는 껌이 들어있다, 사탕이 들어있다라고 합시다. 사탕이 들어있다. 짜잔 하고 사탕을 보여줘. 사탕 있지? 여기 사탕이야. 근데 선생님이 저 친구 놀려주고 싶어서 여기 이거 다 빼놓고 여기다가 휴지 넣을 거예요. 휴지. 이렇게 슉 넣을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뭐 들어갔어? 사탕 다 뺐어. 사탕이 없는 거 있나? 아, 다 있네. 빈통에 휴지를 넣었어. 그러면 저기 친구가 와서 이 안에는 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 직관적인 전조작기 아이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탕 들었다고 얘기한다고. 아니면 내가 넣은 거 이거 봤기 때문에 뭐 들어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휴지 들어있다고 얘기한다고. 여기는 뭔데? 사탕각인데 지가 본 걸 얘기한다고. 논리적인 게 아직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는 제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거 사탕 다 버리고 이거 휴지 넣었지. 그러면 지나가는 애가 야, 여기에 뭐 들어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 안에 뭐 들어있다라고 이 아이는 느낄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사탕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로는 이 안에 선생님이 휴지를 넣었지만 쟤는 휴지를 넣은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탕 들어있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안에는 사탕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쟤는 그렇지만 이 겉모습은 사탕각이니까 쟤는 이걸 사탕이라고 오해할 거예요. 사탕은 없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잖아. 그런데 3세에서 그런 3세 아이는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휴지 넣은 걸 봤으면 거기 휴지 들었다고. 휴지. 저 친구 뭐 들어있어요? 내가 본 거 뭐니까? 직관적인 사고를 한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단계다. 직관적인 사고다. 구체적 조작기. 그래서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는요, 이제 그 논리가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호나 상징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사고하며 개념을 갖고 추리, 가설을 만들 수 있다. 가장 큰 거는 가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가설을. 예.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는 구체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만들 수 있다. 예, 이렇게 발달한다. 자, 그래서요, 삐아제는 그렇게 얘기했고, 찰스 위스와 린드는요, 삐아제의 그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를 조금 다르게 나눈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감각운동기는 1대1 대응을 할 수 있고 수, 모양, 공간 등 기본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전조작기는 분수라고 해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2분의 1 뭐 이렇게 기호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거. 나 하나, 너 하나.
이거 우리 둘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하지? 그냥 다 분수의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세기, 부분과 전체 등의 기본 개념 및 규칙, 서열화, 비형식적인 측정 기술. 비형식적인 거 뭐예요? 내 팔로 재보기, 내 발로 재보기, 내 몸으로 재보기. 내 몸으로는 이게 얼만큼이야. 이렇게 비형식적 자로 재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 조작기는 6에서 12세. 이제 분수를 알아요. 분수 이제 기호로도 보여줄 수 있어. 자리값도 이해를 해. 그 다음에 기하, 도형도 알아. 그리고 표준 단위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조작기. 예. 그래서 이제 발달이 보이고 그 발달에 따른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있다까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특징을. 자, 그런데 유아의 수학적 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는 우리 아이가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특히 4차 혁명 이 시대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수과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 교육인 수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사고력을 어려서부터 함양하고 싶고 그것을 더 키워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국력이잖아요. 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 개인적인 요인은 유아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사전 경험. 우리 아들 친구 중에는요, 우리나라 수학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제가 걔한테 피자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내가 피자를 시킬 때 엄마가 2만 원을 주면 피자 값은 얼만데요? 그래서 거스름이 얼마예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들은 그냥 돈 주면 엄마 모자라. 그리고 심지어는 카드를 주면 그 피자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카드로 계산하고 와서. 그런데 그 우리 아들 그 국가대표 그 수학 선수에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건 얼만데요? 얼마가 남았어요? 해서 계산 맞아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환경 속에서 다르다. 민감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 채원이라는 애인데 그 채원이랑 우리 아들에 대한 게임을 걔를 만나면 게임을 물어봤더니 빨리 그 번호판 보고 더하고 빼서 높은 수를 말하는 사람이 때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계속 맞겠지 뭐. 그러니까 걔는 수학적 계산으로 하는 거를 매것만 맞아요. 그래서 맞으면서도 우리 아들은 그 친구랑 같이 다녀서 자기도 수학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랑 있어서 수학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요인도 있어. 개인적인 하고 싶은. 그렇게 우리 아들은 수학을 우리 그 채원이라는 아이보다는 수학적인 재능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 욕구. 그렇게 수학을 잘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도 개인적인 욕구죠. 수학적인 그게 없는 애는 채원이랑 그런 게임을 하려고 하질 않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수학적인 그런 개인적인 그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내가 수학에 거부 반응이 없어. 잘 하고 싶어. 이런 욕구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 경험, 일상에서 수 경험을 많이 할수록 수학적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진다. 개인적인 흥미와 요구, 개인적인 관심, 욕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수 경험을 많이 할수록 엄마가 수에 대해서 더 얘기할수록 저도 한 번도 이거 얼마니? 얼마 거시러 왔니? 이거 맞았어?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냥 카드 주고 사왔니? 이러고 끝났잖아. 그런데 수학적인 개념이 있는 엄마는 어떻겠어? 일로 와봐. 이거 얼마니까? 이거 얼마니까? 맞네? 틀리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는 사람은 수학적 개념이 조금 더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지만 저같이 그냥 주세요 하고 영수증 안 보는 사람. 수학적인 그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그런 거라죠. 개인적인 욕구.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수학적인 사고력이 조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이거 얼마였지? 그래서 얼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몇 개 샀지? 이 안에 그만큼을 샀는데 몇 개가 들어있는 거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냥 1+1이라고 그냥 집어 오시는 분은 수학적 사고력 없는 사람.
근데 수학적 사고리는 1 플러스 1인데 한 번 더 가격을 계산해봐. 아이고 이거 그냥 붙여놨네. 1 플러스 1.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1 플러스 1만 똑같은 가격인데 1 플러스 1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1 플러스 1이니까 똑같은 걸 하나 붙이고 하나의 가격에 두 가지가 붙여 있는 것을 1 플러스 1이잖아요. 약간의 상수를 쓰는 데도 있어요. 진짜 하나의 가격에 두 개를 주는 게 아니라 용량이 틀리지 뭐가 틀려서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안 보잖아. 그냥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1 플러스 1이라니까 그것만 갖고 오는 거. 그런 거를 상술로 이용한다니까요. 근데 수학적인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따져봐. 따져봐서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고 안 사. 그러니까 그거 따져보지 않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인 요인이 없는 거다라는 거 이제 따져보세요. 네, 사회적인 요인. 유아가 지니고 있는 사전 경험과 이해 수준에 알맞은 적절한 과제 방법을 제시. 너무 높은 단계를 주면요. 아이들이 힘들어서 시겁해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계 설정할 수 있는 거. 근접 발달 지대. 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능한 교사라는 건 그 아이들마다의 발달 수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유능한 교사인 거죠. 그리고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 우리 아들에게는 정말 국가대표 선수인 그 채원이가 있는 거. 그때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 수학을 잘하는 애 옆에 있으니까 수학을 잘하려고 하게 되고 놀이도 그러한 놀이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학을 잘 하겠죠. 그 수학을 못하는 애들보다 또는 채원이라는 친구가 없을 때보다 제가 가르쳐준 것보다 친구 요인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들의 계획된 지원과 보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 이게 뭐지? 몇 개가 있지? 이거가 어떻게 된 거지? 요렇게 그 계획된 지원과 보조가 이제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수학적 탐구 행동과 수학 활동은 두 가지로 볼게요. 유아의 수학적 탐구 행동의 발달 과정을 보고 유아의 수학적 탐구를 위한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의 수학적 탐구 행동의 수 발달이 어떠하느냐 연령별로 제가 0세서부터 2세는 이 뒷부분에 표준보육과정을 근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교과서에는 그 유아서부터 3세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영화반 선생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표준보육과정에서 발췌한 거 그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세기 3세는 1부터 4 집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써 있으면 뭐 이렇게 빨래집게 3개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는 거. 그쵸? 그 빨래집게 찢는 거 교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수와 집합과 짝지을 수 있는 거. 3개면 3개 이렇게 짝지을 수 있고 1부터 10까지 말로 셀 수 있고 기수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고 1부터 4개의 물체를 셀 수도 있다. 그리고 4세는 1부터 3세, 30까지 말로 셀 수 있고 한 자릿수 단위를 반복 규칙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수부터 셀 수 있다. 1부터만 세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도 셀 수 있고 5부터 거꾸로 세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1부터 10까지 물체를 셀 수 있다. 5세는요. 100까지 그리고 1 단위와 10 단위의 반복 규칙을 이해하고 10부터 거꾸로 셀 수도 있고 그리고 10부터 거꾸로 세는 것을 막 도전해 보죠. 그리고 10씩 이렇게 묶어서 셀 수도 있고 10, 20, 30 이렇게 셀 수도 있고 1부터 20까지 물체를 셀 수도 있다. 자, 수 감각은 3세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3개 정도는 안다는 거지. 즉시 이렇게 보면서 3개 이렇게 안다는 거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않아도 3개 이렇게 안다는 거지. 4세는 5까지 5세는 6까지는 이렇게 눈 보고서 6개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 비교, 순서 짓기 많고 같음을 인식할 수 있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이해하고 어휘를 사용할 수 있고요. 4세는 한 자릿수 단위수를 인식할 수 있고
1서부터 5 두 집합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수세기, 짝짓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적고 더 많고 같음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네 번째 다섯째도 지었대요. 이렇게 번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노래 안에도 그 수 개념이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그 한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그 한 마리를 첫 번째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두 번째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번째로 노래를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다. 4세. 그 다음에 5세 1부터 숫자 세기, 1부터 10까지 두 집합의 양을 비교하기, 위에서 수세기, 그리고 짝짓기 사용하기, 첫 번째서부터 10번째 이해하고 어휘 사용하기. 그 코끼리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그거를 번째로 바꾸셔서 서수의 개념 하셔도 됩니다. 더하기와 빼기. 자, 3세 더하기 빼기 상황을 인식한다.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도 그런 감각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대가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는 몇 개까지 셀 수 있을까요? 2개. 2개 이상은 못 세. 그래서 2개만 있으면 자기가 알을 5개 낳는데도 2개만 있으면 다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왜? 5개까지 못 세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잠 깨시라고. 이제 4세는 4세까지 더하기 전부 세기 할 수 있고, 4까지 더하기 전부 세기 할 수 있고, 1에서 4 빼기 그리고 합이 5까지의 구체물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문장제도 풀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요. 5세는 수를 모으고 이제 가르기를 이해하고요. 합이 10이 되는 수를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장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가지의 수를 모으고 나눌 수도 있어요. 자, 묶기. 3세는 조금 힘든데요. 4세부터는 10가지 둘로 동등하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3세도 가능한 건 몬테소리 교구에는 10가지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런 비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몬테소리 그 교구가 조금 더 아이들이 수학적인 그런 처음 기초 개념을 발달하게 아주 세분화로 잘 나눠져 있죠. 근데 또 그거에 대한 비판점은 뭐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통감각으로 알 수 있는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이거 1 다음에 2야 이렇게 안 해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아이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그렇게 또 아이들의 그런 그 지적 능력을 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에게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 몬테소리의 수 교구가 아주 세분화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수를 처음에 익히기에, 구체물을 보고 익히기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꼭 몬테소리 기구를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몬테소리 이론에 근거한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꼭 비즈 갖다 놔야 돼요? 아니에요. 예쁜 인형들 너무나 많잖아. 그 비즈도 얼마나 예쁜 것들 많아요. 그런 거 묶음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세는 10가지 둘로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묶음에 있어서 5세는 5씩, 10씩 또는 20가지 또는 2에서 5로 나누기, 반어휘 사용하기. 그래서 피자 나눠 먹게 하고 뭐 생일 케이크 나눠 먹게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반의 어휘 사용하기는 뭐냐면요. 제가 밑에다 여기 해놓은 것처럼 열다, 닫다, 늘다, 줄다 반대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제 도형의 발달은요. 조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